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번째 됐네요. 언제 5번 가나 그런데 벌써 5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지금까지 선사도 했고 그 교육기관도 했고 또 관동팔경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대의 강원, 평화시대의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강원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면은 첫 번째로 꼽는 게 자연환경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꼭 들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원도 하면은 휴전선, DMZ, 군인, 전쟁 이런 그 이미지가 강하다고요. 그만큼 강원도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민족사의 비극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에는 무엇을 남겼느냐? 허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이라는 것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와 북한에 있는 강원도를 완전히 가로지르고 갑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죠. 그래서 우리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분단도는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경기도도 분단됐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에는 경기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없어요. 황해남도라고 하거나 개성직할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는 저 위에는 뭐라고 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강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원도, 저기도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분단도는 강원도다. 그래서 그 슬픔이 고스란히 있고 또 하나 도도 분단된 게 억울한데 군이 분단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철원과 고성입니다. 그래서 철원군, 고성군은 우리도 있고 북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철원과 고성을 중심으로 분단의 이야기와 평화시대의 강원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철원은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큰 고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좀 여담이지만 1920년대 신문을 보면 말이죠. 강원도에 난리가 한번 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강원도 도청이 춘천에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골이라. 왜? 기차가 없어요. 기차가. 다른 도청이 있었던 공주라든가 뭐 진주라 이런 데 다 기차가 있는데 이놈의 춘천은 기차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조선총독부 쪽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게 강원도 도청을 좀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라고 했는데 여러 군데가 논의가 됐지만 그중에 최고의 적임지가 어디냐면 철원입니다. 그때 철원은 철도가 2개가 있었어요. 경원선, 원산 가는 게 있었고 금강산선이라고 철원에서 출발해서 금강산까지 가는 전철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겠어요. 땅도 넓지요. 인구도 많지요. 강도 있고 평야도 넓지요. 철원은. 물산이 풍부하지요. 교통의 여지고 한반도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원으로 도청을 옮기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1920년대 신문을 찾아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철원이라는 곳이 그만큼 규모가 컸던 곳이고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컸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원이 어떻게 보면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철원이 반동가이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분단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5년 해방된 다음에는 38선으로 그어졌죠. 완전히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는 완전히 북한으로 갔습니다. 인제 다 북한이에요. 화천, 양구 이거 다 북한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남북 강원도가 그때는 한 5대5 정도로 갈렸어요. 38선으로 그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근데 그 북강원도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45년도에 해방된 후에 북강원도의 도청을 어디다 할까 했냐면 왜냐면 당시에 컸던 도시가 원주, 춘천, 강릉인데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이게 38 이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원에 뒀어요. 그러니까 북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를 철원에 1년 정도 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함경남도였던 원산을 강원도로 소속을 변경을 시켜서 원산에다가 도청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원산이에요. 또 철원은 말이죠. 강원도 최초로 3.1운동이 일어난 곳이 철원입니다. 교통이 여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만세 그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철원이라는 곳이 그런 민족의 저력이 숨어 있는 곳인데 철원은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원을 가시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노동당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노동당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분단 해방된 후에는 북한 지역이니까 북한 공산당 시절에 북한 공산당이 만든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철골이 없어요. 철골이. 그러니까 3층 건물인데 그냥 시멘트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멘트로만. 요즘 같으면 부실공사라고 할 텐데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계단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철골이.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1층은 방을 유지하는데 2층과 3층은 뚜껑이 없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북한 치하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와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 현대사에 슬픔이 있는 곳인데 철원에 가시면 이런 노동당사 꼭 보시고 이게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월정리역이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무장지대 남쪽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지막 기차역인데 여기 가시면 그 유명한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팻말이 있고요. 또 기차가 일부가 사가 있는데 이게 6.25 때 앞에 그 기관차 부분은 북한군이 끌고 가고 객차로만 쓰던 게 그냥 짜부러져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뭐랄까 그 현장을 그대로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땅굴이 있습니다. 땅굴이 제2땅굴이 있어요. 제2땅굴은 그 1975년 3월 19일에 철원 동북쪽 13km 지점에서 발견된 땅굴인데요. 이 땅굴도 한번 규모가 엄청납니다. 땅굴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 철원하면 떠오르는 게 백마고지죠. 백마고지. 여러분들 중에 구사단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구사단이 원래 이 구사단이 백마를 쓰잖아요. 그게 여기 이때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워서 강원도 철원읍에서 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그래서 고지 높이가 해발 395 고지라서 원래는 395 고지라고 했대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국군과 중공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굉장히 많은 포탄을 써가지고 산등성이가 허옇게 벗어져서 하늘에서 보면 마치 흰 말이 누워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마고지라고 했다. 여러분들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백마고지의 그 치열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동해안 끝으로 갈까요? 자, 고성입니다. 고성은 말이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성은 정말 안타까워요. 고성은 정말 좋은 데인데 그 여러분들 금강산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 하면 고성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강산은 내금강이 있고요. 외금강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해금강이 있어요. 근데 그 해금강의 출발이 화진포예요. 그러니까 화진포에서부터 그래서 예전에 뭐 일설에는 김일성이 이 고성을 뺏기고 화진포를 뺏기고 그렇게 슬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완벽하게 금강을 갔는데 그러니까 해금강의 출발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고성군은 강원도 동북부에 분단된 곳이다.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면 뭐 이건 또 여담이지만 통일되면 말이죠. 가장 발달할 곳이 어디냐?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철원이에요. 철원이 발달할 테고 왜냐면 그 남북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성입니다. 고성은 금강산이 있어요. 이 얼마 지금도 아름답고 좋은데 가장 물 깨끗하고 공기 깨끗하고 고성 가면 먹을 거 많고 아주 좋은데 이게 통일돼 가지고 3.1포까지 올라가고 총석전까지 올라가는 정말 해금강 일대를 완전히 한다면 한국은 정말 이 고성은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통일전망대죠. 통일전망대. 거진항에서 11km 제일 위에 있고요. 휴전선의 가장 동쪽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 10km 지점인 곳에 높이 70m 능선에 세워진 최북단의 전망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전망대가 있는데 그중에 최북단의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향을 북에 둔 실향민들이 북녘의 산하를 바라보며 슬픔을 달래던 분당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또 이건 언제 지어졌느냐? 전망대는 남과 북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1984년 분단의 아픔을 망양의 한을 달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자 세워져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안봉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2018년 12월 28일에 통일 전망 타워가 아주 기가 막힌 타워가 생겼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전보다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높아지고 예전엔 1층, 2층이었는데 이제 3층에 가면은 전망대와 포토존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북녘에 그 금강산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금강산 12,000봉이 있죠. 금강산 마지막 봉우리는 구선봉이 보이고요. 바다의 금강이라는 해금강이 거기서 하고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 그게 강호예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든 강호, 하얀 포말이 휘감긴 송도, 푸른 동해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통일전망대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화진포의 성이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다 옆에 화진포가 있는데 그 화진포에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인물 세 사람의 별장이 있어요. 하나는 김일성이고,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이기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기붕, 김일성 이렇게 세 사람의 어찌됐건 뭐 악하건 선하건 그 세 사람의 한국 현대사에 정말 그 굵직굵직한 선을 남긴 세 사람이 똑같이 거기다가 별장을 지었다는 거. 이거 벌써 안 봐도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화진포의 성이라는 김일성 별장이 가장 규모가 큰데, 이게 더 유명한 게 1948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이 그 당시에 부인인 김정숙, 아들인 김정일, 딸인 김경희와 함께 하계 휴양지로 화진포를 찾았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48년 8월 당시 6살이던 김정일이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 입구에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어릴 때 6살 때 모습이 거기 이렇게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서 보시고, 화진포의 성은 석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화려합니다. 옛 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도 있고, 뭐 김일성 가족이 사용했던 응접 세트와 각종 유품 모형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너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과 이기붕 별장, 이렇게 화진포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한번 가시면 좋고요. 입장권은 하나를 끊으면 세 군데가 다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고성과 철원, 분단의 현장, 대한민국에서 분단의 아픔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서도 가장 그 처절한 곳이 어디냐? 그게 철원과 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지만 철원, 고성을 꼭 한번 가셔서 앞으로 이 평화에 대한 기원과 통일 후에 우리 강원도의 발전상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으로 저의 5번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다. 그리고 거기서도 유일한 분단군은 철원군과 고성군이다. 그래서 철원의 역사, 고성의 이야기를 했고요. 가볼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렇게 알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아마 이제 곧 그 가까운 시일에 또 만나뵐 수 있을 거니까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